본인들의 피해는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특임된 단원들도 여러 명의 시계가 부서지고 막 했다는데 이게 군인들이 거꾸로 당한 하나의 모습인데 몇 명이나 시계가 부서졌어요? 라고 이제 그 물적 피해서 물어보는데요. 김현태 단장이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저는 부대원들은 국회에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당연히 없는 줄 알았겠죠. 그 시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계엄 선포 사실을 알고 미리 와 있을 거라고 상상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정문에서 사람이 많은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무를 준 게 벽면을 타고 우리 국민들을 함부로 밀면서 그러니까 벽을 타고 밀착을 하게 되면은 이 그 곤충처럼 벽을 타고 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밀려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하고 접촉하지 않으면서도 문을 봉쇄한다는 본인의 임무를 이제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정문을 봉쇄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작전 배낭이나 탄통이나 식량 이런 것들은 다 내려두고 몸만 움직인 겁니다. 개인이 휴대해야 하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장비, 총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장 그대로 임무를 수행했는데 몸싸움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것도 말이 몸싸움이지 제가 증언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단장님, 몸싸움이라고 말해야 된 말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몸싸움이라는 건 서로 공격하는 건데 일방적으로 맞은 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몸싸움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여기서 몸싸움이라는 거는 본인이 이제 당한 걸 말하는 겁니다. 부대원들이 총도 보호해야 되고 시민들이 미는 것도 힘으로 막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 인원들이 개인 시계, 고가의 시계도 포함되어 있는데 개인 시계 24점이 완전히 박살이 났고 개인 선글라스도 30점이 완전히 파손됐습니다. 그리고 신체 피해자도 나중에 확인된 결과 18명이 있었습니다. 기타 군용물도 파손 38점. 분실 19점. 그 분실 중에 19점이 아까 그 신청인 측에서 제시한 그 수갑이 그게 수갑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근데 그거는 군용물 탈취된 거거든요. 케이블 타이 같은 경우는 707 부대원들이 개인 사비로 사는 것이라서 사실 소유물인데 그거를 가지고 가서 버린 게 거기에 있는 거지 케이블 타이로 뭐 수갑을 사용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짜 뉴스가 지금 그 당시에 양산이 됐던 겁니다. 기타 더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그러니까 2월 17일에 확인한 거는 그런 건데, 이 법정에서 나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나중에 확인한 결과, 당시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부대원들이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제가 뭐 고소나 고발 같은 조치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국민 상대로 그런 일을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봐서, 뭐 인명피해를 받았든, 뭐 그게 정신적 피해든, 신체적 피해든, 물적 피해든, 하나도 구제를 못하고 그냥 본인들이 군인이기 때문에 그냥 참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한 지방의 평온을 해야 하는 폭동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707 장병들이 여기 민간인에게 어떤 폭력을 가하나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었으면은 헐리우드 액션 하는 사람들인데 고소하거나 고발하지 않았을까요? 정리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없었고 단장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마주쳐서 끌어내려고 생각도 안 했고 오히려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2번을 쓰고 서 따로 인사는 안 드렸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인사는 안 드렸는데 뭐 체포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단정 관련해서 또 나옵니다. 이무 담당관 인원은 제가 지하에 내려가서 한번 불 끄는 거 한번 찾아봐라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단정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예, 저희는 최초 부여받은 건물 봉쇄, 건물 차단을 말합니다. 건물 차단 임무 후 건물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지 본인들 실컷 얻어맞고 나서 이제 종료가 된 것이죠. 곽종훈 사령관도 헌재 가서는 본인의 판단이었다. 대통령님이 지시는 사항이 없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뭐 재판장님께서도 여러 보신 것이라서 부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당시 김현태 단장 인식 상황이 나옵니다. 순수하게 부여된 건물 봉쇄 및 확보 임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자회견할 때 사실 김현태 단장도 김선호 차관의 말에 의하면 그런 식으로 함부로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본인이 군인으로서 일신상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죽이나 답답하면 이 사람이 이 김현태 단장이 상관의 허락도 안 받고 그 컨벤션 센터 앞에서 기자회견 했겠습니까? 근데 기자회견 해도 소용이 없었던 게 모든 질문이 국회의원 끌어내라 본회의장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케이블 타이 그걸 이제 계속 뭐 메비우스 띠처럼 계속 물어보니까 그래서 창문 깨고 들어간 거 아니냐 창문 깨고 들어간 이유가 국회의원 끌어내고 케이블 타이로 후박하려고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이제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서 그걸 수차례 셀 수도 없이 많이 설명을 했지만 결국에 이제 저희가 증언 과정에서도
최근에 SBS 김모원이라는 기자가 마치 2차 봉쇄를 하러 들어간 것처럼 허위 뉴스를 이제 계속 퍼뜨렸다고 이제 본인이 굉장히 흡수하듯이 재판장님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군검찰 20여 시간 조사하면서 상세히 답변 드렸습니다. 제가 몇 번 조사 받으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15번 받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럼 15번 받을 동안 앵무새처럼 본인이 이야기를 했겠죠. 저희는 임무를 받은 게 건물 봉쇄하고 확보해서 문 잠그고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체포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케이블탄이 이만한 것이고 창문깨 사인이 이만한 건데 그거 다 민간인들과의 대치를 피하기 위한 겁니다. 라고 조서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재판장님께서 보실 수 있는 것들은 진술조서나 피신조서가 없기 때문에 이 김현태 단장이 조사 과정에서 얼마나 본인의 그 변을 하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그 증언을 했는지를 못 보십니다. 근데 그래서 녹취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증인신문을 저희가 길게 하지 않은 이유는 대통령 사건에서도 한번 증언했기 때문에 번거롭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핵심만을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사건에서는 아니지만 아마 대통령 사건에서는 증인신문조서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본인이 가짜뉴스에 얼만큼 이제 대대적으로 호소를 했지만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재판장님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점을 꼭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그 시간 관계상 길게 못 튼 83호증의 경우에도 이제 여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은 김현태 단장은 곽종근 사령관에게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령관님, 그 김병주 의원이나 박선원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 당색이 짙고 정량이 분명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운영한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견을 드렸는데 결국 곽종근 사령관 개인의 이제 의사결정에 따라서 나가게 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본인은 중립을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직언을 드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령관님께서 지금 민주당 프레임에 씌워 계신데 오늘 발언할 때 중립을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처음에는 발언하지 않기를 바랬고요. 발언을 이제 하겠다고 곽종근 사령관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유튜브의 채널 운영자가 민주당 쪽 사람들이니까 중립을 지켜서 이야기해달라. 이제 본인 나름대로 직언을 드렸는데 이게 결국에는 곽종근 사령관에게 상사를 생각해서 소개해준 변호사를 해임할 정도로 신뢰 관계가 깨졌고 그것은 곽종근 사령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것은 회유 정도가 아니라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기 때문에 본인이 선임한 그리고 자신의 변론을 해주고 있던 변호인을 선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박범계 의원께서 노란 메모지에 기록을 쭉 하셨습니다. 하시고 잠시 있다가 한 번 더 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리허설을 했다는 거죠. 그 국방이 현안질에 갔을 때도 계속 곽종근 사령관 쉬고 있는 방에 가서 리허설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마치 이제 그 체포나 지금 특검이 공소 사실을 기재한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본인이 이제 지시를 내리거나 지시 받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달라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곽종근 사령관이 굉장히 그 인터뷰에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내란으로 엮겠다. 엮겠다는 게 결국에는 하지도 않은 행위를 뒤집어 씌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증언해주지 않으면은 당신도 내란죄로 엮어서 사형이 됐든 무기징역이 됐든 반드시 진영 살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강요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회귀해주겠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해주면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 의원이 현안 질의에 가서 증언을 하는 건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증인하고 똑같은 위치인데 변호인들인 저희들이 중간에 증인한테 가서 우리 앞으로 이런 거 물어볼 거니까 이만한 방향으로 증언을 해달라고 말하는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박범계 의원은 본인이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중간에 오전 발언 끝나고 나서 점심 먹고 쉬고 있는 곽종근 사령관 그 쉬고 있는 방에 가서 이따가 물어볼 건데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라고 이제 리허설을 한 것이죠. 그 변호인을 소개해주겠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뒤를 봐주겠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증언해줘도 괜찮다. 우리 충분히 변호인을 선임해줄 수 있고 붙여줄 수 있다. 유명한 변호인을 붙여주겠다.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는 거고 그다음에 김현태 단장도 동일하게 말하는 부분이 한 부 더 있습니다. 15페이지인데요. 제 기억에는 대세는 기울었다. 사실 판결이 대세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실체 진실을 발견을 하면 되는 것이죠. 대세는 결국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만들어 온 프레임이죠. 말하는 게 좋겠다. 민주당에서 도움을 주겠다. 민주당이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붙이면서 어떤 발언을 조작하는 이게 국헌문란이죠. 이게 국가 기능 마비시키는 거고요. 본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고.
끝부분에는 김현태 단장이 그 차관보가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뭐 나중에 일신상의 불이익을 받던 뭐 군복을 벗게 되든 상관없이 그 나온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게 가짜 뉴스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3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는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 이 얘기하면서 막 울먹이던데요. 제 영상을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쉽습니다. 저한테 수많은 기자분들이 연락 오지만 제가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답을 했지만 어쨌든 기자들이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기사를 쓰니까요. 국방부 차원에서 아니면 정부 여당 차원에서 가짜 뉴스에 대응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나온 겁니다.